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이 금융시장은 운으로 1억 천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꾸준한 공부와 경험 없이 해외 선물을 시작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100% 패가망신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과 선물 거래의 길라잡이 차선길입니다. 요즘에 주변 지인이나 직장 동료들을 보면 재테크를 하지 않는 사람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하나의 금융상품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생존수단입니다. 하지만 이쪽 세계에서 돈을 벌기가 여간 만만치 않은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 스트레스, 노력, 그리고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국내 주식은 물론 해외 주식, 비트코인, NFT, P2P 등 여러가지 투자를 지난 10여 년간 해오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 올라올 영상들은 그중 가장 필요한 정보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저만의 꿀팁들을 전부 담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선물을 공부해보기로 마음먹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는 단방향 거래이지만 선물 거래는 양방향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장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냥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외 선물은 거래 유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이 대략 10조 정도 되는데요. 해외 선물의 이 미니 나스닥의 경우만 해도 하루 거래 대금이 약 260조입니다. 기타 다른 거래 대금을 모두 포함하면 못해도 최소 3천조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래 유동성이 크다는 것은 세력들의 작전이나 시세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인 분석이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증권사 CFD가 있으며 간혹 대여 계좌로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여 계좌는 보통 차트를 증권사와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교묘하게 말을 속여서 영업을 하는데요. 특징으로는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입출금을 하며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 프로그램을 지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짜 차트, 가짜 호가창으로 되어 있어서 보여주기식일 뿐입니다. 만약에 수익을 볼 경우에는 출금을 막아두는 경우 또한 빈번히 일어납니다. 혹시나 이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대업체일 확률이 높으니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내 증권사를 많이 이용합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증거금 제도입니다. 보통 나스닥 100 지수 선물은 1계약당 위탁 증거금이 현재 환율로 약 2,600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높은 증거금은 초보자에게 진입장벽으로 느껴지게 되는데요. 또한 만기일이라는 게 존재하며 레버리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CFD 증권사는 해외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 비트겟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CFD는 실제로 상품을 보이지 않으면서 진입과 청산을 통해 매매 차익만 거래하는 장외 파생 거래입니다.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며 진입할 수 있는 증거금이 훨씬 낮습니다. 만기가 없고 레버리지를 1배에서 1000배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CFD는 메타트레이더라는 트레이딩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사용하는데요. 전 세계 해외 선물 트레이더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메타트레이더는 HTS고 CFD는 증권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 선물의 종류로는 지수, 통화, 금, 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나스닥은 나스닥 종합지수, 이 미니 나스닥 마이크로 나스닥이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300개의 기술주가 모인 주식이고 이 미니 나스닥은 나스닥 종합지수의 상위 100개가 모여서 만든 지수 선물 상품입니다. 마이크로 나스닥은 이 미니 나스닥을 10분의 1로 쪼갠 상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을 거래할 때는 빅테크 상위 종목도 함께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금은 1온스당 30g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다만 선물에서의 계약 단위는 1계약당 100온스 약 3억 원어치입니다. 금은 달러의 가치와 반비례하고 인플레이션과 정비례합니다. 오일은 미국 텍사스 중진료를 기준으로 하며 1배럴당 가격입니다. 1계약당 단위는 1000배럴 약 1억 원입니다. 외환 거래는 유로, 달러, 엔화 등을 AUD, USD, JPY, CAD, EUR, USD처럼 쌍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EUR, USD는 1유로당 미달러 가치를 나눈 값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유로가 달러보다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항생은 홍콩 증권거래소 상위 50개의 우량 주식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홍콩 거래소의 시총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홍콩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 GDP나 소비자 물가 발표에 영향을 받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 시간은 표로 정리해드렸으니 영상을 멈추시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상품 단위를 계약이라고 하고 해외 증권사에서는 랏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를 호가 단위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국내 증권사는 틱, 해외 증권사는 PB라고 부릅니다. 상품 단위와 호가 단위는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매매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내가 진입한 비중에 대해 최소 단위로 가격이 움직일 때 얼마의 변동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변동의 최소 단위는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이 2만에서 2만 100으로 상승한다면
이것을 100포인트 올랐다고 말합니다. 해외 선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거금은 상승 또는 하락 포지션을 잡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자금입니다. 증거금은 위탁 증거금, 유지 증거금이 있습니다. 위탁 증거금은 최소 계약을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을 말하며 유지 증거금은 진입 후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금을 말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에서는 나스닥 한 계약당 필요한 위탁 증거금은 약 3,200만 원이며 유지 증거금은 약 2,900만 원입니다. CFD의 경우 소수점 매매가 가능하고 레버리지를 한 배부터 1000배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증거금이 확 낮아지게 됩니다. 해외 선물에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도 최소 손실과 최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경우 키움증권, 미래에셋 등 증권사별로 HTS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보신 후 나에게 맞는 UI가 적용된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증권사 가입 방법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FD 증권사는 메타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메타트레이더 이용 방법과 가입 방법은 추후에 올라올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더보기란 오픈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1대1로 가입 방법부터 이용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을 처음 시작할 때 기본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다음 영상부터는 저만의 경험이 담긴 매매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선길이었습니다.